네, 수요일 첫 번째 사연 듣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사연인가요, 시청자님? 아, 저기요, 동국제강을 네. 샀는데, 그 다음날, 샀는데 조금 원래 있었어요. 근데 좀 많이 내려왔다 싶어서 샀는데, 그 다음날, 한가를 맞더니 그날 저녁에 유상증자를 발표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계속 내려가갖고 지금 유상증자 받은 것까지 해갖고 평균 단가가 11,500원이에요. 네. 네, 그리고 20%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 어떻게 본전까지나 올래나 어쩔래나 해갖고 한번 전화 드려봤어요. 그러셨군요. 사연이 굉장히 기네요, 시청자님.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하한가를 갔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유상증자도 받으셨고, 지금 평균 매수 단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11,500원에 20% 맞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7,000원대니까요. 고민 정말 많으실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의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동국제강입니다. 오늘 종가 확인해 볼게요. 앞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오늘 종가가 4% 이상 밀리면서 7,800원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네, 동국제강 철강주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업종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나마 동국제강도 7월 들어서는 조금 반등의 기미가 보입니다.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먼저 화재누리 전문가님. 네. 동국제강입니다. 왜 이렇게 먼저 하락을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동국제강은 같은 그 철강 업종 중에서 사실 여러 번 시장에서 언급됐습니다. 지금 그 철강 섹터든 아니면 증권 섹터든 증권 섹터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일단 그 업종 대표 종목이 강세의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올라가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동국제강이 업종 대표 종목이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일단 외형적으로는 좀 약세를 보이는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앞서 잠깐 그 시청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증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자했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회사에 돈이 없다. 증자를 해서 내가 돈을 좀 회사에 좀 빌려줘라, 도와줘라 이런 식의 이제 증자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가치가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현재 주가 상황하고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나 또 현대제철의 강세 모습이 나온 것과는 사뭇 다르게 움직임이 살짝 움직이는 상황에서 머뭇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근데 이 동국제강은 아시는 대로 지금 동국제강 자체가 입지가 많이 줄어 있어요. 왜 줄어 있냐면은 전방 산업이 조선하고 자동차잖아요. 그러니까 조선하고 자동차인데 그런 부분이 사실 성장성이 엄청나게 뛰어나게 예전처럼 조선업종이 막 급등할 정도로 수주가 막 증가되고 이런 모습 아니란 말이에요. 또 자동차 같은 경우도 현대차, 기아차가 예전에 미국에 위기가 있을 때는 크라이슬러나 포드나 또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위축되고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과는 분명히 달라져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결국 전방산업이 두 개인데 이 전방산업의 수요가 증가되지 않는, 거꾸로 얘기하면 수요가 감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래에 있다면은 봉영강 또 후판 이런 쪽의 수요가 당연히 줄어들 거고 동국제강은 그런 부분에서 점진적인 그 위치가 조금씩 위축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국내구 후판 시장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이렇게 세 명이서 이 세 기업이 이 과점 상태로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어느 정도 시장은 유지는 할 수는 있겠죠. 유지는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대제철이 그 신규 후판 공장을 가동한 게 작년 9월 달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 현대그룹과 관련된 쪽, 현대차가 됐건 또 현대조선이 됐건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이제 결국 그 관련된 쪽으로 수요가 연결이 돼 버린다면은 그동안에 동국제강의 어느 정도 마켓쉐어가 확보된 부분이 잔뜩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경쟁 심화 속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게 동국제강의 약세 요인이기 때문에 매수 시점 선정도 사실은 좀 잘 되지는 못하셨고요. 또 증자가 나온다 했을 때는 빨리 매도를 해버릴 수 있는 그런 그 전략을 좀 취했으면 좋은데 그게 좀 아쉽고요. 그래서 동국제강의 그런 그 상황들을 가지고서 현재 입지가 어떻게 돼 있나를 재무제표로 썸머리로 좀 보게 되면 화면 잠깐 보시면요. 여기 좀 빨간색 나와 있는 거 이거 다 볼 필요는 없고 일단 영업 활동을 통해서 장사를 잘 해서 돈을 벌었냐 못 벌었냐는 그 기업의 EPS를 보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주당 얼마씩 벌었냐를 봐야 되는데 2012년부터 마이너스가 계속돼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회사에 있는 돈을 까먹는다는 얘기거든요. 이 까먹기 때문에 증자로 인해서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으로 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아직까지는 주가가 상승세로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크진 않다. 이런 측면 한 가지가 있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수익성하고 성장성 측면. 여기 좀 화면 보시는 게 위에 게 수익성, 밑에 게 성장성인데 성장을 해야 수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기본 안정성은 그대로 된다 하더라도 뭔가 자꾸 늘어나야 수익이 생기는데 성장성도 네거티브하게 마이너스고 그럼 당연히 수익성이 마이너스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현재 동국제강의 현재 상태라서 주가 상승세가 여타 종목보다 강해지거나 경쟁 업체보다 훨씬 탄력적인 모습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동국제강을 평가를 좀 긍정적이지 못한 쪽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실적도 좋지가 않은 상황이고 또 후프한 시장에 있어서 입지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이 악화 요인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철강 업황이 7월 들어서 좀 반등에 나서고 있잖아요. 그렇죠. 포스코랑 현대제철도 실적이 다 좋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철강 업종 종목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거다. 그리고 중국 경기도 좋아지니까 앞으로는 기대를 해보자는 얘기들도 꾸준히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할 수 없을까요? 일단 그렇다면은 벌써 이번 7월 달 시장에서 어느 정도 궤적이 비슷해졌어야 될 거예요. 화면 잠깐 좀 보시죠. 이게 지금 화면 보시는 게 철강 금속 업종인데 7월 들어서 상승폭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죠? 엄청 가파른데 여기서 자, 이건 포스코도 분명히 업종의 흐름하고 궤적이 비슷해요. 현대제철도 좀 처지지만은 분명히 상승 각도는 높단 말이죠. 자, 그런데 동국제강 이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권에서 고개 들까 말까 하는 수준 안에 멈춰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 개를 보여드렸는데 포스코가 가장 앞질러 가는 모습이고 현대제철이 그 뒤고 동국제강이 세 번째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업종 지수 움직임하고 궤적이 유사해지거나 상승 각도가 크다면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평가할 때 현대제철 실적 괜찮았단 말이에요. 3분기도 괜찮아질 거다. 이건 결국 하반기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포스코는 기업 자체가 하반기에 턴 어라운드 할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주가 올라간 게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이런 기대감이 반영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결국 하반기 실적 호전 기대감이 있어줘야 되는데 동국제강은 그런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미진합니다. 그렇다면 물론 이제 철강업체 전체적으로 호전된다면 그 역시 기대감이 있겠습니다만 개별적인 이런 이슈화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국제강의 움직임이 그런 쪽에 조금 더 부족한 면이 있고 현대제철하고 함께 같이 중국산 H형강을 반덤핑 제소를 우리나라에 했거든요. 그 반덤핑 제소를 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H형강의 시장 규모가 2조 2,5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국내 생산품이 한 70% 가깝게 68.9% 되고요. 중국산이 28%인데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반덤핑률이 한 21.6% 돼서 이게 이제 관세를 매겨갖고 중국산 28%가 우리한테 수입이 안 되는 상황, 제일 좋은 상황이 그거겠죠. 그래서 국내 시장을 우리끼리만 다시 만든다 하더라도 동국제강 쪽의 입지가 28% 다 차지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가 움직임이 약세를 보이는 요인은 향후 기대감을 반영할 수 있는 빌미거리를 아직 못 찾고 있다. 물론 이제 그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은 말씀드린 세 개 종목만 본다면 턴 어라운드 되는 기업 또 하반기 실적이 2분기에서 호조되는 기업 이런 것들은 빌미거리가 있는데 동국제강은 빌미거리가 좀 부족하죠. 그래서 부족한 면이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이슈, 이 종목의 개별적인 모멘텀이든 개별적인 핑계거리가 나오기 전까지 주가 상승세가 진행되기는 좀 여의치 않은 모습을 지금은 예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좀 시청자님께서도 기대를 해보셨을 부분이 7월에는 좀 반등을 그래도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28일에는 좀 급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좀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 29 그리고 오늘까지 다시 되밀리고 있습니다. 좀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인가요? 일단 기술적인 면을 보기 위해서는 수급적인 면을 봐야 돼요. 지금 화면 잠깐 보시면은 동국제강에 대한 부분은 외국인 쪽의 매수세가 없이 매도만 상당히 강하거든요. 근데 포스코를 보게 되면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가 분명히 들어와 있고요.
요건 현대제철인데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급 주체가 세 종목밖에, 철강주가 세 종목밖에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 세 개를 비교를 한다면 외국인 기관의 관심은 이쪽으로 가 있다는 거죠. 근데 동국제강은 이쪽 반대편에 와 있으니까 일단 수급적인 면에서 안정감을 찾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주가는 기술적으로 봐서는 6월 중순 이후의 저점과 7월 달의 저점이 한 달 이상 진행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저점이 일단 확인된 것으로 봐도 무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밀리지는 않을 거다. 근데 이게 밀리지 않는다는 것이 거꾸로 뒤집어서 상승이다라고 연결시킬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의 매개체가 부족한 게 바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슈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제가 올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시게 되면 8,000원권 전후, 지금 8,000원권 전후라면 현재 가격권 앞뒤예요. 지금 7,800원이니까 8,000원권 전후에다가 뭘 만드는 게 중요하냐면 지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 8,000원권대 위로 분명히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연결이 안 되고선 어제 오늘 내려서 8,000원권 아래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8,000원권 지지를 해주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급선무고 그렇게 진행된다면 8,800원 선까지는 상승이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800원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평선의 중심 가격, 이동평균선의 중심 가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이후 추가 상승이 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이 철강 금속 업종의 섹터의 상승을 위한 모멘텀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우리 시장의 지수 상승의 역할은 외국인 쪽의 무게 중심이 끌어가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이 연출돼야만 동국제강의 상승세가 진행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은 다른 여타 종목보다는 분명히 뒤처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 가격이 좀 높단 말이에요. 시청자님 가격이 여기 좀 보시면은 그 TV 보시는 분들 보시면은 11,15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1,150원 이 가격권대까지 치고 나가려면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게 곧바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철강 금속 업종에 대한 부분의 시장 무게중심이 쏠려서 이 업종 전체적으로 거래가 증가된다면 지금 현재 상태는 거래 증가는 좀 나와 있긴 해요. 그렇다면은 아마 밀려서 뒤따라서 진행될 수 있는 모습도 사실은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전제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거래가 증가된다는. 그렇지 않다면 일단 8,800원 선에서 만원권 코앞까지만 상승 여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봐주셔야 되겠고 추가 상승 가능성은 우선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 시청자님께서 그래서 매매를 꼭 해서 그냥 종목을 교체하겠다라고 하신다면 8,800원, 9,000원권 고원절에서 한 번쯤은 매매를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아니, 저도요, 안 그래도요, 지금, 어저께 그저께 많이 올라갔을 때, 네. 일부를 손절을 할까, 이제 그래서 오늘 얘기 들어보고, 일단 내가 결정을, 손절하려고 네. 생각했었어요. 네네. 아무튼 얘기 감사하고요. 네, 시청자님.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반등 이용하셔서 좀 정리하는 것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첫 번째 종목이 동국제강이었습니다.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하재누리 전문가는 8,800원까지 보유 의견이고요. 손절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지문상 대리 투자 의견 매도인데요. 그 반등치 9,000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7,000원입니다. 네, 다음 사연은 게시판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필명 루시엔님께서 일진홀딩스를 사셨다고 합니다. 6,630원에 들어가셨고요. 20%를 들고 계십니다. 자, 지문상 대리님. 지금 게시판에 남겨주셨는데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조금은 고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전략 주시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지주회사를 사실 이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어찌됐든 간에 지주회사에 대한 그 디스카운트 요인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사신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조금 주식을 조금 하실 줄 아시는 분 아니거나 정말 장기 투자를 좀 좋아하시는 분 둘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진홀딩스 같은 경우는 일단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지주회사 격이랑은 조금은 다른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의 기본적으로 만도를 예를 들자고 하면은 사실 그룹이 합병이나 분할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회사
분할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굉장히 안 좋을 경우에 잘 되고 있는 사업 부분을 좀 상쇄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은 대주주의 어떤 수익 상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회사를 좀 분할을 시켜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일진홀딩스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지분을 일진전기랑 일진다이아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자회사 100% 가지고 있는 알피니엄 메디컬 시스템이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홀딩스 지주회사들은 사실 잘 나가는 자회사의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연결 실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진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지분 가치 플러스 정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구조까지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도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사실 매출 비중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긴 했지만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도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경쟁사가 없을 정도의 그 사업 영역을 굉장히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진홀딩스의 그 자회사 실적 가치는 크게 변함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기대해 부분은 이제 알피니엄 메디컬 시스템이라는 부분인데, 이 회사에 조금은 약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은 이제 실적 가시화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진홀딩스가 주가가 좀 올라가게 되려고 했을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가지고 있는 지분법 상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일진전기나 일진다이아의 실적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퍼밸류가 지주회사격으로 치면 그렇게 싼 가격대는 아닙니다. 거의 18배에서 20배 정도대로 거래가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현재 가지고 있는 알피니엄 메디컬 시스템에 대한 사업 부분이 실적으로 이번 연도부터 하반기 때부터는 조금 주목을 해보셔도 된다라는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저는 단기적인 부분은 21선 부분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21선 회복이 될 수 있는 구간은 6,970원대인데요. 시간적으로는 저는 충분히 회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 고점 부분이었던 8,190원대, 그러니까 8,100원 정도대가 한 번 정도 좀 정리를 해보셔도 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손절 가격이 사실 오늘이 121선 부분이 지지가 되고 있는 구간인데, 이 구간대가 만약에 깨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5,900원 정도대 에서는 절반 정도 좀 매도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주회사가 사실 시장이 좀 좋을 때 그렇게 곽강받고 있는 그런 사이클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소외받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래량도 많이 충분히 나와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게 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하락에 있어서도 걱정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자회사들 실적 중요할 것 같고요. 5,900원이 또 손절가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메모하셨다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진홀딩스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전화 살펴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갖고 계세요? 네, 셀바이오텍이고요. 네, 얼마에 네, 사셨나요? 매수가는 38,700원에 비중 30%요. 38,700원에 들어가셨고요. 30%요? 네네. 아,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어제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 오늘 아침에 네. 들어갔거든요. 이게 어제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근데 네. 코스 사이에서 급락 나오면서 같이 밀려가지고 오늘 반등 좀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네. 아침에 들어갔는데 좀 예상과 다르게 움직여가지고 아, 네. 추가적으로 많이 밀리진 않았지만 일단은 네. 지금 현재도 조금 걱정이 되시는 상황이시겠네요. 이 단기로 본 게 아니라 그 단기로 본 거라서 네. 단기 알겠습니다. 목표가하고 좀 어. 궁금해가지고 네네. 반등치가 궁금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오늘 두 분 중에 어느 분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으신가요? 네, 하재놀이 전문가님요. 네. 하재누리 전문가님. 네, 시청님 안녕하세요. 장기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요. 장기로 보신 거 아니셨어요? 단기요, 단기. 단기. 아, 네. 예, 전 또 장기로 들어갔고. 지금 이제 이 셀바이오텍은 이제 실적 발표한 거 보셨으니까 실적은 좋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도 실적은 사실 좋아질 겁니다. 어차피 지금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고 또 이제 몸에 좋은 것만 자꾸 따지다 보니까 화면에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아시겠지만 올려놨는데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거, 요거 내용 여기 설명되어 있는데요. 장내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균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그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건 분명히 맞아요.
넓혀가고 있고 그중에서 이제 셀바이오텍의 입지도 어느 정도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 문제는 얘가 어저께 실적 발표를 하면서 급하게 이제 주저앉아 버렸단 말이에요. 다른 저런 요인들을 다 빼고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저앉아 있는 건 좋은 건 아닌데 기관 쪽의 매도세, 외국인 쪽이 매수 안 하고 개인만 사는 이 상황, 수급이 일단 그러한 것, 실적 발표한 것에 반응을 안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 그리고 지금 현재 그동안의 바이오 종목의 강세 모습이 지속됐을 때는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은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초가 이게 이제 대략 고점이란 말이에요. 그 7월 초에 되면 증권주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에너지가 그쪽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바이오 섹터 쪽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실적이 나왔으니까 영향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단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이 가격권대 위로 올라서서 대략 한 4만 원권 초반까지 반등 가능성은 저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 가격권 정도로 단기 목표가를 세우시고 물론 이게 지금 평가받기엔 뭐 장기적으로 5만 원도 가네 뭐 하고 나오지만은 사실 5만 원, 6만 원 간다라고 미리 지금 예상하는 것은 누군가 사준 것을 전제로 보는 건데 만약에 현재 가격권대를 매수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안 간다면 상당히 지루할 수 있으니까 짧게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볼 때 여기 지금 이 어저께 그 장중 중간값, 이게 39,025원이 어제 중간값입니다. 그러니까 39,025원 위로 올라가도 4만원권 바로 치고 나가려면 반드시 거래가 증가돼야 되니까, 4만원 언저리에 근접하면 일단 차익 실현을 한다. 짧게 아주 가깝게 본다면 어제 중간값 39,000원 정도를 우선 짧게 본다라고 생각하시고요. 4만원 언저리에서 매도 단기적으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단기적으로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성공 투자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셀바이오텍이었습니다. 이어서 게시판 한 종목 더 볼게요. 문자 7024님께서 갖고 계신 종목입니다. 대덕 GDS 12,950원 매수, 비중 50%입니다. 자, 대리님. 대덕 GDS인데요. 오늘 12,750원에 마감됐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FPCB 연성회로기판 관련된 회사고요. 저번 주 금요일 날 다른 프로그램에서 좀 약간 설명을 좀 드렸던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연성회로기판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지금 다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인터플렉스를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거의 반의 반토막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덕 GDS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하게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정도 수준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FPCB 업체들이 산업이 죽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좀 걱정되는 부분은 매출 성장률은 늘고 있는데 거기서 진입하는 업체들이 성장률보다 거의 2배 이상 진입이 되고 있는 그 진입장벽 그리고 과점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정말로 강력한 기술력을 요하는 산업도 아니고요. FPCB라는 거 자체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그 리모컨 껍데기 뜯어보면 그 녹색깔 그 기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드폰의 어떤 메인보드로부터 시작되는 그 어떤 기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중국 업체들에 대해서 가격적인 부분이 많이 싸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휴대폰에 대해서 실적 부분이 8조가 나왔던 부분이 7.2조 정도밖에 나왔지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FPCB 업체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캐파 증설에 대한 공급이 계속적으로 줄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대덕 GDS 같은 경우는 그 연성회로 기판에서 그 리지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들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유행하고 있는 그 아이워치에 들어가는 기판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태블릿 PC 쪽에 들어가고 있는 기판 쪽 생산을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우리가 예전에 휴대폰에 들어갔었던 기판보다 마진율이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거는 좀 긍정적인 시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번 연도 내년 상반기까지도 전체적으로 좋은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61선 부분 회복이 되는 부분
그냥 크게 보지는 마시고 한 14,000원 정도 때 되면은 좀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회사가 시가총액 대비 현금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이 되거나 뭐 어떤 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는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시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가지고 가시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좀 일정 부분 올라왔을 때 좀 매도하셔서 최근에 좀 잘 갈 수 있는 그 미인주들 위주로 매매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목표 가격은 한 14,300원 정도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좀 더디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14,300원 목표가로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요.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덕 GDS였습니다. 자, 1부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광고 보고 2부로 옵니다.